네, 오늘은 챕터 6 Chemical Reactivity Mechanism, 에너지 다이아그램 이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반응이 간 정도를 아는 이퀄리브리움 컨스탄트라는 개념. 이퀄리브리움 컨스탄트는 엔탈피와 엔트로피가 혼합되어 있는 그런 개념인데, 그 델타 G와 연관이 있습니다. 깁스 프리 에너지 체인지 델타 G와 이퀄리브리움 컨스탄트가 연관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2차 시간에 얘기를 해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키네릭스, 에너지가 낮더라도 그 속도가 느린 경우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낮은 곳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데 스판테니어스 리액션인데도 되게 느린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액티베이션 에너지의 문제죠.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높으면 넘어가지를 못하니까. 그런 얘기가 키네릭스 부분 두 번째 시간에 해야 할 거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에너지 다이아그램을 그려서 실제로 이 반응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가는지 그런 얘기를 세 번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화학의 본 흐름은 아니지만 이 개념을 이용해서 메커니즘을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리액션 메커니즘, 리액티비티 이런 거는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자주 쓰는 거니까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리액션이 가는지 안 갈지 우리가 재빠르게 아는 게 엔탈피를 측정하는 게, 엔탈피라는 것은 이 인터널 에너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엔탈피는 델타 H, Q, heat, change of heat죠. 델타 H. 그러니까 반응이 갔을 때 리액턴트와 프로덕트 사이의 에너지 차이, 그걸 엔탈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너지 다이아그램 이렇게 보통 그리는데, 반응이 여기가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런데 보통 측정할 때 우리 1기압에서 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압에서 측정을 해서 나오는 열, 그게 엔탈피인데, 요 X 코디네이트는 리액션이 간 정도, 그걸 말하고 있고, 어떤 물질이 A와 B가 반응을 해서 C와 D가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반응이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에너지 차이 요거를 엔탈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낮으면은 자연스럽게 가는데, 요때 나오는 열, 요거를 여기 요렇게 해서 요런 차이, 요 열이 엔탈피 델타 H라고 하는 거죠. 1기압에서 측정할 때 엔탈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응이 가면서 열이 나오기 때문에 발열 반응, 엑소더믹 리액션이라고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게 다른 경우도 있겠죠. 반응이 가면서 더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이렇게 가려고 하면 여기로 올라가는 열이 이만큼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엔도덜믹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엑소가 나오는 거죠. 덜은 열을 말하죠. 엑소덜믹. 이런 경우에는 열이 흡수된다. 엔도가 그런 의미예요. 인널. 엔도덜믹 리액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 반응이 어떻게 가요? 불안정한 화합물로 가는데 중간재로 요렇게 만들어요. 중간재로, 인터미디어트로. 그래서 갔다가 최종은 요렇게 리액턴트보다
더 낮은 에너지로 가겠죠. 이런 예를 나중에 볼 거예요. 에너지 y-axis, x-axis는 리액션 코디네이트, 반응의 간정도. 그래서 요 엔탈피를 우리가 여러분들 선배들이 이미 다 측정해 놨어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본드가 얼마의 형성이 될 때 얼마의 에너지가 나올 것인지 들어갈 것인지 뭐 이런 걸 판단을 할 수 있고, 나오는 경우에는 이게 엔탈피 측면에서 되게 favored process다, 안정화되는 화물로 가는 거니까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반응이 중간체를 형성하는데 얼마나 어려울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요 화물은 밑에 그림은 수소 애톰이 수소 분자를 만드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밸런스 일렉트론이 하나 있는데 그걸 표시를 하면 루이스 일렉트론 닷은 요렇게 표시하지만 정확히 하면은 요 닷이 두 개가 결합을 해서 요렇게 수소 분자가 되는 거죠. 요렇게 수소 분자가 코밸런트 본드를 형성해서, 그래서 실제로 수소 원자보다는 수소 분자가 이렇게 에너지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요 에너지 낮아지는 것 때문에 엑소더믹 리액션이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 반응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소 분자를 만드는 게 자발적이라는 거죠. 여기 스핀은 여기 본딩 몰레큘러 오비탈을 채워줄 때는 여기에 스핀이 업이 될 수 없고 업 앤 다운이니까 여기 수소의 일렉트론 스트럭처도 요렇게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요렇게 표시해야 돼. 둘 다 업이면 본드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의 원자가 분자로 가는 반응도 역시 엔탈피 측면에서 favored process인 exothermic reaction이다, 그런 얘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소 분자가 에너지를 주면 수소 원자로 끊어지잖아요. 그런 클리비지가 일어날 때 두 가지 패턴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처럼 전자 하나씩 가져가서 호몰리틱 클리비지를 하는 경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일렉트로네거티비티가 되게 비슷한 거 CL, BR 이런 거를 빛을 쪼이면 호몰리틱 클리비지를 합니다. 이렇게 전자 하나를 갈 때는 피쉬훅 에로를 쓰죠. 에로가 피쉬훅 레프레젠테이션을 써서 이렇게 쓰는 걸 하죠. 그래서 이런 일렉트로네거티비티가 비슷할 때는 이렇게 호몰리틱 클리비지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카본에 하이드로전 붙은 거, 이런 것도 여기가 알킬 그룹이 있을 때 이것도 역시 일렉트로네거티비티가 비슷비슷하니까 이렇게 호몰리틱 클리비지를 하는 거죠. 이런 건 뭐 다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호몰리틱 클리비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 아래처럼 이런 반응도 자주 일어나는데 전자쌍을 한쪽이 일방적으로 가서 포지티브, 네거티브 스피시를 만드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일렉트로 네거티비티가 되게 차이가 큰 경우에 일어나는데, 이런 HCl 이걸 물에 녹이면, 물에서 반응을 시키면 이게 CL-로 다 가죠. 두 개의 전자가 다 가니까 L로 써야 되고, 그래서 나오는 거는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뭐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죠.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이런 클리비지를 헤테롤리틱 클리비지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거죠. 헤테로라는 것은 서로 다른 거, 그런 걸 말하죠. 호몰리틱은 전자 하나씩 호모지니어스하게 클리비지 일어나는 거, 그런 걸 말한다. 우리 여기 엔탈피를 따질 때는 호몰리틱 클리비지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자 하나씩 나눠 갖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죠. 폴라 솔번트가 있을 때 이렇게 일어나고, 전자 하나씩 가는 이런 반응은 이
레디칼 리액션이라고 하는데 보통의 경우 대개 이 레디칼 반응을 할 때는 non-polar solvent CCl4나 이런 데서 빛을 줘요. 빛을 줘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헤테로리틱 클리비지를 하지 않고 호몰리틱 클리비지를 합니다. 측정한 엔탈피도 이 호몰리틱 클리비지 중심으로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드가 끊어지는 에너지를 BDE라고 합니다.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때 본드를 끊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엔탈피를 측정을 해보면 늘 들어가는 에너지 플러스로 표시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1에 있는 건데 테이블 1 여러분들 꼭 봐주세요. 특히 하이드로전이 끊어질 때 435kJ per 몰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본드를 끊기 위해서는 호몰리틱 클리비지로 하이드로전 애톰으로 하기 위해서는 435kJ, 메틸의 하이드로전을 호몰리틱 클리비지로 하이드로전 레디칼고 메틸 레디칼로 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도 435예요. 꼭 기억해주세요. 에틸은 그보다 25kJ per 몰이 더 쉽습니다. 410kJ per 몰이. 대개 에너지가 400kJ per 몰이라는 것은 이 수준이 우리가 고시 뷰테인 컨포머 요런 뷰테인에서 가장 안정한 게 이렇게 NT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NT로 되어 있는 컨포머인데 시그마 본드를 통해서 로테이션 할 때 요 메틸이 이웃에 올 때 에너지가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기억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그마 본드를 통해서 로테이션 할 때 에너지 배리어가 고시 형태로 되면 플러스 3.8 NT에 비해서 3.8kJ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이클립스 완전히 메틸이 겹친 그런 경우에도 플러스 19밖에 안 돼요. 19kJ per mol 밖에 안 돼요. 거기에 비해서 400kJ라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죠. 그래서 이런 본드를 끊는 에너지,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는 시그마 본드를 로테이션 하면서 에너지 베리어보다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본드는 보통 룸 템퍼러처에서 자유롭게 프리 로테이션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 본드를 끊을 때는 아주 많은 에너지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가열을 하거나 빛을 쪼이거나 이래야 본드가 끊어져서 새로운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룸템에 가만히 놔두면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개 특별한 경우 몇몇만 빼고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에틸에 끊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다 안 썼는데 여기 프로필에 CH를 끊는데 얼마가 되는지, 그 다음에 T뷰틸에 CH를 끊는데 얼마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데 프로필을 끊는 거는 플러스 397이에요. 397. 에틸보다는 에너지가 한 13kJ per 몰이 적게 들어가죠. 프로필 하이드로전 레디칼은 똑같지만 아이소프로필 레디칼은 훨씬 더 잘 생긴다는 거죠. 메틸 레디칼이나 에틸 레디칼에 비해서 TBT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더 잘 끊어집니다. 381이에요. 그래서 이게 핵심인데 나중에 이렇게 전자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 본드에 있는 전자 2개 이상이나 혹은 론페어 일렉트론에 있는 페어드 일렉트론 말고 이렇게 전자 하나 있는 거는 대개 반응성이 커서 레디칼이라고 하는데 레디칼로 만들 때 주위에 알킬 그룹이 많으면 많을수록 되게 잘 끊어집니다.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꼭 경량성을 기억해주고 T뷰틸 레디칼, 아이소프로필 레디칼은 엄청 메틸이나
에틸 레디칼에 비해서 알킬 그룹이 없거나 혹은 하나 있는 것에 비해서 잘 생긴다. 그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같은 경향이 똑같이 CC 본드를 끊는데도 역시 그렇습니다. CC 본드를 끊는 거는 CH 본드 끊을 때는 메틸일 때는 이게 435였잖아요. CC 에테인에서 여기 끊을 때는 에너지가 368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카본 쪽으로 가면 더 쉽게 끊친다는 거죠. 한 350 전후로 있다는 거죠. 똑같은 논리로 이게 메틸 레디칼 생기는 건 똑같지만 프로페인에서 끊으면은 에틸 레디칼이 나오죠. 그러면 조금 더 쉽습니다. 약 12kJ per mol 더 적게 들어갑니다. 특히 아이소프로필 레디칼이 되면은 엄청 쉽죠. 350kJ, 351kJ 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봐서 이 주위에 레디칼 주위에 알킬이 많을수록 잘 끊어진다. 그런 기본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kcal per mol 이 단위보다는 킬로줄 per mol로 하나로 통일해서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HFX로 되어 있는 할로제네이티드 하이드로전 레디칼 이 호몰리티컬 리비지로 레디칼로 만들 때는 HF, HCl, HBr, HI 여기 ClBrI로 갈수록 잘 끊어집니다. H 레디칼은 똑같지만 덩치가 큰 I 쪽으로 갈수록 쉽게 잘 끊어지는 거죠. 이거는 위에서 메틸 레디칼보다는 TBT 레디칼이 잘 끊어지는 논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단위가 300kJ per mol 보다 낮은 경우 HI가 되는 거죠. HBr이나 이런 거는 되게 잘 끊어지죠. 이런 게 되게 잘 끊어집니다. 그래서 꼭 메틸 레디칼, 카본 레디칼에 비해서 이 HClBrI는 레디칼 포메이션이 잘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같은 논리로 덩치가 조금 더 작은 하이드록시 레디칼은 레디칼 만들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물에서 레디칼 리액션을 하면 물은 참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레디칼로 물이 떨어져서 하이드록시 레디칼 만드는 게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레디칼 리액션을 물에서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여기에 보면 그래서 약 498kJ per mol이 필요하니까 하이드록시 레디칼 이런 거 쓰면 바로바로 반응을 해야 돼요. 생겼더라도 생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은 논리로 메틸 브로마이드, 메틸 아이오다이드 이런 걸 보면 이거는 덩치가 큰 아이오다이드 레디칼, 브로민 레디칼을 만드니까 쉽게 잘 끊어집니다. 그에 비해서 하이드록시 레디칼을 만드는 요거는 브로민 레디칼이나 아이오딘 레디칼에 비해서는 잘 안 생기죠. 그래서 메틸 브로마이드에서 메탄올을 나중에 만들 텐데 레디칼 반응을 해서 이걸 만들면 CBr 본드는 잘 끊어지는 반면에 CO 본드는 잘 안 끊어지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반응으로 CO 본드가 생성되면 잘 생성된다는 거죠.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나오니까 끊는 데 많이 들어가니까 생성되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나올수록 엑소더믹 리액션 발열 반응이라서 반응이 잘 갑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생각을 하면 어떤 반응이 갈지 안 갈지 그런 걸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메틸 브로마이드에서 메틸 브로마이드를 어떤 형태로 메탄올로 이렇게 만드는 게 이게 반응이 갈지 안 갈지 그런 걸 예측을 할 수 있는데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만으로 이게 요 본드 끊는 데는 에너지가 얼마 안 들죠.
293 들어가는 거는 제가 이렇게 플러스로 표시하겠습니다. 293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를 끊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죠. 다른 말로 본드가 형성되면 나오죠. 그래서 381 킬로줄 퍼몰이. 그래서 이 전체 에너지는 요거 381에서 293 요걸 뺀 차이만큼이니까 네거티브 밸류로 갑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이 반응은 에너지 다이아그램을 그려보면 요렇게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가니까 엑소더믹 리액션이라서 반응이 잘 갑니다. 그래서 알킬헬라이드를 메탄올 혹은 다른 CC 본드로 이렇게 만드는 게 자연스러운 스판테니어스 리액션이에요. 자발적인 반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런 반응이 갈지 안 갈지 하는 중요한 예측으로 이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 BDE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 전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헬로전 본드는 되게 잘 본드가 약해요. 그래서 CLCL 끊는데 에너지가 243밖에 안 들어가요. CH 끊는 것보다는 CCL을 끊는 게 더 낫죠. 그리고 요 밑에 브로민은 그보다 더 적게 들어가고 아이오딘은 더 적게 들어갑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브로민을 끊을 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193이에요. 193. 테이블 1에 정확히 해서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이오딘은 덩치가 큰 아이오딘에 레디칼이 되니까 쉽게 잘 된다는 거죠. 알겠죠? 예. 자,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를 보면 우리가 테이블을 보고 어떤 반응이 이 반응이 진행될지 안 될지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간단한 문제인데요. 이 HF가 레디칼에서 이게 HF 본드가 형성되면 이 반응이 열이 나오는 엑소더믹 리액션인지 엔도더믹 리액션인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쉬워서 생략을 하고 싶어요. 이 본드를 끊는데 에너지가 들어갔으니까 HF, 다른 말로 형성되면 그만큼 에너지가 나오겠죠. HF가 형성되면 566이 나오죠. 그래서 에너지 다이아그램을 보면은 이게 레디칼로 있는 것보다는 결합을 한 게 더 안정하죠. 그래서 엑소더믹 리액션이에요. 되게 반응이 빨리 갑니다. 이 에너지 차이가 델타 H가 프로덕트의 에너지, 인터널 에너지에서 요걸 빼면 큰 거를 빼니까 마이너스 밸류죠. 그 값이 테이블 보면 566 킬로줄 퍼몰, 킬로줄을 빼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569. CBR 본드가 브로큰 할 때는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만큼 엔도더믹이에요. 에너지를 그만큼 공급해야 됩니다. 여기 주위에 메틸이냐 에틸이냐에 따라서 에너지 들어가는 정도가 다르고요. 덩치가 큰 카본 레디칼일수록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도 끊어진다. 그 다음에 스트롱 본드가 브로큰하고 위크 본드가 형성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본드가 끊어져서 나중에 이런 반응을 볼 거예요. HBr 넣으면은 이게 메틸 브로마이드하고 물이 나오는데 CO 본드는 스트롱 본드고 CBr 본드는 위크 본드죠. 이런 반응이 에너지적으로 일어날 것인지 안 일어날 것인지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
몰 해서 여러분들이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만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메탄올이 메틸 브로마이드로 가는 관점에서 보면 본드 디소시에이션 시키고 HBr 레디칼 만들고 Br 레디칼이 쏙와서 돼야 되니까 메틸 브로마이드가 메탄올로 가는 거는 메탄올이 메틸 브로마이드 가는 거는 스트롱 본드가 끊어져서 위크 본드로 되는 거니까 이 관점에서는 대개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엔도떨믹 리액션이지만 HBr이 잘 끊어져요. HO 본드보다. 그래서 HO 본드가 형성되면서 나오는 에너지 때문에 이 반응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가는 반응이 위크 본드가 끊어져서 스트롱 본드가 형성되는 거. 이 반응은 당연히 강한 결합을 하면 할수록 그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엑소떨믹 리액션이겠죠. 그래서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반응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정확히 몇 개의 트렌드 그리고 정확한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 값들을 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타팅보다는 프로덕트가 에너지가 낮아지면 이만큼 에너지 차이만큼 열로 나오니까 이런 반응을 발열 반응 엑소떨믹 리액션이라고 하고 가끔씩 이렇게 높은 상태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열을 바깥쪽 서라운딩에서 주위에서 열을 뺏어가니까 우리가 그 플라스크를 만져보면 되게 차가워짐을 느낍니다. 주위에서 열을 뺏어서 화합물 속의 에너지로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걸 흡열 반응 엔도떨믹 리액션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런 거는 나중에 최종 인터미디어트로 만들기 때문에 이 인터미디어트가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재빠르게 나중에 이렇게 갈 거예요. 구체적인 예는 나중에 보세요. 그래서 엑소떨믹, 엔도떨믹 이 개념을 분명히 알고 계시면 되겠죠. 스타팅보다 프로덕트가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가는 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인데 그 스폰테니어스 리액션이 일어나려고 하면 보통 열이 나오는 발열 반응입니다. 발열 반응 주위에 자기 에너지 케미컬 시약이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바깥 주위의 에너지를 열로 내는 거죠. 그걸 우리가 플라스크를 만져보면 뜨겁다 느끼고 발열 반응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요 차이는 프로덕트의 인터널 에너지에서 엔탈피에서 출발 물질의 인터널 에너지를 뺀다는 그런 개념이니까 파이널에서 스타팅 에너지를 빼는 거니까 파이널 에너지가 더 낮으니까 네거티브 밸류로 늘 나올 거예요. 자, 엔탈피를 봤는데 반응을 정말 예측을 하려고 하면 조금 이따 배울 텐데 이 반응이 얼마나 갔느냐는 이퀄리브리움 컨스탄트와 연관되는데 이퀄리브리움 컨스탄트가 이게 델타 G와 연관이 있습니다. 델타 G하고 이퀄리브리움 컨스탄트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가스 컨스탄트 R,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 T, 앱솔루트 켈빈 템퍼러처죠. 앱솔루트 템퍼러처. 그 다음에 론 K. 나중에 조금 이따 배울 텐데 하여튼 요 이퀄리브리움 컨스탄트가 1보다 커야 출발 물질이 생성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1보다 1이면은 델타 G는 0이죠. 론 1은 0이니까. 그래서 델타 G가 0이라는 것은 출발 물질과 생성 물질이 1대1로 있다. 50%로 있다는 얘기고 이게 이퀄리브리움이 프로덕트로 많이 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0이다. 그러면은 이 값이
음이 됩니다. 델타 G가 음이 될 때 이 반응이 프로덕트 쪽으로 쏠리고 그런 반응을 스폰테니어스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자발적인 반응. 델타 G는 방금 배웠던 엔탈피 텀하고 엔탈피가 음이 되면 될수록 좋죠. 그래서 음이 되면 될수록 이게 생성물을 많이 얻어요. 그래서 엑소떨믹일수록 좋고 그 다음에 엔트로피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엔트로피가 이렇게 표시인데 엔트로피 변화가 이게 양이 되면 될수록 왜냐하면 여기 네거티브 사인이 있으니까 거기에 온도 텀을 이렇게 곱한 게 델타 G. 그래서 엔트로피 관점에서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스폰테니어스 리액션이에요. 그러니까 생성물을 많이 얻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기화학에서는 뭐 이런 구체적인 수식을 유도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 게 아니라 이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반응을 보내서 생성물을 많이 얻는 반응을 얻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성물을 많이 얻으려고 하면 어떤 조건에 있어야 되냐?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반응을 보내야 되고 반응 본드 스트렝스가 약한 거에서 강한 본드를 형성하는 그러니까 엑소떨믹 리액션으로 가는 반응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엔트로피가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닌데 이거는 쉽게 풀면은 엔트로피란 말을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뭐 정말 생소한다는데 엔트로피 안에 어근을 따져봐도 이게 아무 생각이 안 나죠. 엔트로피 변화.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좀 풀어서 쉽게 설명을 하면 분자의 무질서도, molecular disorder. 다른 말로 분자의 자유도, degree of freedom 이라고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분자가 자유로우면 자유로울수록 이게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이 좋아하는 스폰테니어스 리액션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 예를 들어서 물이 있는데 물이 딱딱한 아이스로 이렇게 있어요. 우리 여름이 다가오는데 이때 되면 아이스티 뭐 이런 거 할 때 아이스 넣죠. 여기는 물 분자기들이 꽉 얼려져 있죠. 서로 자유롭게 움직이질 못해요.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 바이브레이션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 자유롭지 않죠. 그런데 이걸 가만히 놔두면 액체가 됐다가 그게 가스로 이렇게 쭉 나가죠. 여기는 물 분자가 이제 떨어져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가스로. 이럴 때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그럽니다. 이 아이스가 물로 가는 거나 혹은 가스로 베이퍼, 수증기로 갈 때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아이스를 가만 놔두면 녹아서 액체를 댔다가 거기에 베이퍼로 날아가죠. 이게 자발적인 반응입니다. 자연이 좋아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하려고 하면 우리가 에너지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든지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에너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 가스에 있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걸 뺏어서 억지로 짜 맞춰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엔트로피 개념이 이퀄리브리움하고 관련이 있다. 됐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엔트로피 분자의 엔트로피가 어떤 거와 연관이 되어 있냐 그러면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트랜슬레이셔널, 로테이셔널, 바이브레이셔널 모션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것 트랜슬레이셔널 모션이라고 해요. 그런 게 잘 될수록 혹은 로테이션, 시그마 본드를 통해서 로테이션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수록 엔트로피가 높아집니다. 여기 두 분자가 있습니다. 카본 6개 있는 화합물인데 어느 게 엔트로피가 높을까? 왼쪽이 높습니다. 왼쪽이 리니어가 사이클로 헥세인보다
여기가 높아요. 왜냐하면 사이클로 헥세인이 되면 이게 로테이션이 자유롭지 못하죠. 끝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메꿔져 있기 때문에 본드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자유롭게 로테이션이나 바이브레이션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혹은 트랜슬레이션 이게 자유롭게 빙빙빙 못 돌죠. 요 범위 내에서만 뱅뱅뱅 돌아야 되잖아요. 여기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쪽으로 못 가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유롭게 빙빙빙 돌면은 이것도 돌 수가 있고 가능하죠. 그래서 사이클릭 컴파운드보다는 이런 리니어 체인이 엔트로피가 높은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우리 일반화학에서 많이 배웠던 거죠. 기체를 왼쪽 벌브에 딱 갖춰 놨다가 그 다음에 콕을 열어서 쫙 해보면 양쪽에 다 기체가 확산되도록 하면 콕을 열면 자연스럽게 이게 확산이 되죠. 확산되는 스폰테니어스 리액션이 가는데 그 이유는 엔트로피가 이렇게 되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예죠. 엔트로피가 얼마나 증가되느냐. 그게 뭐 여러분들이 부피가 2배가 됐으니까 ln2만큼 증가됐다. 뭐 이런 거 일반 화학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엔트로피 개념을 이용을 해서 이제 델타 G를 예상을 할 텐데 일반 화학 시간에 뭐 이런 토탈 엔트로피 변화는 그 분자 자체의 엔트로피 변화하고 주위의 주변 환경,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로 이렇게 디파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쭉 하면 여기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는 이렇게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분자가 두 분자로 되는 것보다 엔트로피가 양으로 변하는 거죠. 자유롭게. 왜냐하면 여기 AB 본드로 돼 있으면 묶여 있다가 트랜슬레이션이 AB 전체로 움직여야 되는데 AB로 떨어지면 이렇게 두 분자로 자유롭게 트랜슬레이션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엔트로피가 트랜슬레이션 자유로우니까 그 다음에 고리 화합물이 고리가 풀리는 에이사이클릭 리니어 컴파운드로 바뀔 때 여기도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수식을 뭐 유도하는 이 개념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 유기화학에서는 이걸 이용을 해서 델타 G 그러니까 최종 이퀄리브리움 컨스턴트와 연관이 있는 깁스 프리 에너지 체인지와 이 엔트로피, 엔탈피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거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엔탈피 변화의 온도로 나눠준 마이너스 밸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열을 받으면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은 본드 디소이스인 에너지가 높아지는 그럴 때는 바깥에서 열을 받으니까 네거티브 밸류를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집어넣으면 서라운딩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마지막처럼 되고 여기에서 T를 양쪽에 다 곱하면 T 델타 S 토탈 그 다음에 는 여기 마이너스 T를 곱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델타 H 시스템 마이너스 T 델타 S의 시스템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우리는 델타 G라고 표시를 하고요. 깁스 프리 에너지 체인지라고 하고 최종적으로 델타 G와 델타 H 엔트로피 변화하고 관련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쓸 때 요렇게만 쓰겠습니다. 요렇게만 쓰겠습니다. 이 델타 G는 이큐브리움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여기 두 분자가 한 분자로 가는 이런 반응을 우리가 나중에 유기화학 원의 뒤쪽 부분에 할 텐데 딜조일드 리액션을 합니다. 사이클 로테이션. 두 분자가 한 분자로 되니까 엔트로피 관점에서 보면은 이 엔트로피가 두 분자가 자유롭게 트랜슬레이션 하다가 한 분자로 같이 모여서 옮겨야 되니까 되게 무질서도가 감소하죠. 그래서 자유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델타 S 관점에서는 이게 안 좋습니다. 음이에요. 그래서 델타 G가 음일 때 스폰테니어스 리액션 자발적으로 반응이 간다고 했는데 이 딜조일드 반응은 델타 S가 음이기 때문에 요 전체 텀을 마이너스 T 델타 S는 양이에요. 그래서 전체 텀이 이 자발적인 반응하고는 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이 엔트로피 텀이 커지는데 딜조일드 반응할 때 아주 온도를 낮추는 게 좋아요. 그래서 캐탈리스트를 써서 낮은 온도에서 반응시키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캐탈리스트 쓰면 반응을 빨리 할 수 있다고 배울 텐데 키네틱스 두 번째 시간에 배울까요? 하여튼 그런데도 이 반응이 간다는 것은 델타 H가 네거티브 밸류로 갔다는 거죠. 여기 전체는 델타 S가 마이너스니까 전체 마이너스 T 델타 S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델타 H를 마이너스로 해야 스폰테니어스 리액션이 델타 G가 네거티브 밸류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H가 왜 마이너스가 되느냐, 더 안정화되느냐, 그거는 여기 파이본드 왼쪽에 두 개가 그리고 파이본드 하나 있는 오른쪽하고 결합을 해서 새로운 시그마 본드 두 개가 나옵니다. 여기군요. 여기 시그마 본드 하나, 두 개가 나오고 파이본드 세 개가 하나는 파이본드로 바뀌고 새로운 본드 시그마 본드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이게 파이 본드보다는 시그마 본드가 강해요. 그래서 시그마 본드로 만드는 네트로는 파이 본드 두 개가 스트롱 시그마 본드 두 개로 바뀌기 때문에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엔탈피 관점에서 보면 이게 더 안정하기 때문에 반응 전체를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우리 엔트로피를 고려를 안 했을 때는 여기 y-axis가 나오는 열 엔탈피 텀으로 됐는데 엔트로피까지 고려를 하면은 프리 에너지 변화로 볼 수 있고 프리 에너지 리액턴트가 프로덕트로 갈 때 프리 에너지가 낮아지는 방향이 자발적으로 자연이 좋아하는 반응인데 이런 반응을 엑설고닉 리액션이라고 한다는 거죠. 반대로 프리 에너지 변화가 이렇게 여기 G 깁스 에너지가 변화가 이렇게 높아지는 반응, 이거는 자연에서 일어나지 unfavored reaction process. 델타 G가 파이널에서 스타팅을 빼는 거니까 양이죠. 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은 non-spontaneous reaction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는 엔덜고닉이라고 합니다. 엔덜고닉.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의 경우 깁스 엔트로피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는 덜 물긴 한데 가끔 특별한 경우에 엔트로피까지 고려해서 판단을 할 때 엑설고닉
깁스 프리 에너지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되는 게 스폰테니어스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렇게 얘기를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발적인 됐죠. 엔돌고닉 다 했고요. 그래서 이퀄리브리움은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냐? 델타 G와 델타 G하고 이퀄리브리움은 얘기를 들었듯이 마이너스 RT lnK예요. 여기 이퀄리브리움 컨스턴트를 K라고 표시를 하면 K는 뭐 이렇게 되잖아요. A의 농도, B의 농도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A, B를 디나미네이터 분모에 넣고 여기 이렇게 CD를 분자에 넣고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네, 엑설고닉 리액션이 스폰테니어스 리액션이다. 자발적인 반응이라고 했는데 깁스 프리 에너지 변화가 이렇게 안정화되는 낮아지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지 그런 거는 여기를 좀 읽어 보시고요. 두 개가 부닥쳐야 되겠죠. 또 부닥쳐야 되는데 리액턴트 AB가 농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반응 속도가 느리겠죠. 그리고 생성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C와 D 생성물끼리 부닥쳐서 다시 이퀄리브리움과 거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퀄리브리움 컨셉은 반응 물질이 처음에는 많으니까 두 개가 쫙쫙쫙 부닥쳐서 A, B가 스타팅이 부닥쳐서 생성물이 빠르게 형성되다가 나중에 끝에 가면 반응이 아주 느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유기화학 실험을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런 걸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반응이 덜 갔어요. 반응을 셋업해서 밤새 돌렸는데 반응이 덜 갔어요. 그러면은 이게 반응이 시간에 따라서 처음에는 여기 프로덕트라고 하면 프로덕트가 생성이 물이 없다가 쭉쭉쭉 가다가 이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반응이 가면서 리액턴트가 적어지니까 두 개가 안 부닥치죠. 그래서 속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리 시간을 두더라도 반응이 안 갑니다. 그래서 요때 반응을 끝내야지 그게 반응이 50%밖에 안 갔다고 시간을 3시간 또 오버나잇이라고 하는데 밤새워 반응시키고 그 다음에 아침에 찍어보니까 반응이 안 갔어. 그러면은 또 오전에 놔두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전을 보내더라도 밤새워 8시간 오전 4시간 하더라도 반응이 여기 4시간 8시간 오전 12시간 그 다음에 16시간 가더라도 거의 생성물 차이가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거는 빨리 끝내야 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50%에서 2배로 하루 종일 놔두더라도 그 다음날 아침에서 저녁까지 놔두더라도 변화가 여기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면 반응 시간을 너무 오래 놔두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클라이전하고 연관이 있죠. 그래서 여기가 그 프리 에너지 관점에서 다시 보면 처음 출발 물질 A, B만 있을 때는 CD로 가는 게 프리 에너지가 낮아서 쭉쭉쭉 가는데 이렇게 쭉 가서 미니멈까지 오죠. 델타 G. 요때 델타 G가 미니멈 더 오른쪽으로 가는데 델타 G가 높아지면
CD만 있으면 CD끼리 충돌을 해서 다시 새로운 생성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퀄리브리움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퀄리브리움 컨스탄트는 리액턴트 농도를 나눠주면 됩니다. 프로덕트의 농도에. 그래서 델타 G는 이렇게 표시되고, 이게 델타 S와 델타 H하고 관련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봤듯이 엔탈피가 깁스 프리 에너지가 낮으면 낮을수록 프로덕트를 가는 거야. 요게 네거티브 밸류, 여기 D 델타 S에서 네거티브 사인이 이미 있으니까 엔트로피 관점에서는 증가하는 방향, 엔탈피 관점에서 인터널 에너지가 낮아지는 방향, 그게 자발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퀄리브리움 보통 이제 이 값이 K가 1이면 0입니다. 델타 G가 0이라는 거죠. 델타 G가 0일 때는 이게 리액턴트와 프로덕트가 1대1로 있는, 50대 50으로 있는 그런 거죠. 여기 스타팅하고 프로덕트 레이쇼를 여기 표시하면, 그 다음에 요게 K가 10, 그러니까 리액턴트 1, 프로덕트 10일 때는 약 5.5에 해당됩니다. 5.5kJ per 차이입니다. 그래서 프로덕트가 요 위쪽으로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다른 똑같은 개념이니까. 그래서 프로덕트를 많이 얻으려고 하면 깁스 프리 에너지 차이가 5.5kJ per mol 안정화될 때 그게 한 1대 10으로 리액턴트 1, 프로덕트 10이라는 거죠. 그게 약 몇 퍼센트냐 하면은 약 90%에 해당됩니다. 1대 10, 정확히 말하면 10대 100인데 어떻게 표시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0대 100인데 약 10대 90 뭐 이렇게 표시를 하죠. 1대 100인데 그 다음에 이게 5.5를 더블로 하면은 11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은 1대 100 정도가 됩니다. 1대 100. 1대 100은 99%가 1대 100이죠. 99%가 반응이 가는 거죠. 약 여기는 1대 10, 10대 100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17kJ, 그러니까 16.5kJ per mol 차이 나면 1대 1000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99.9%가 프로덕트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깁스 프리 에너지가 우리가 90% 이상 일드가 되면은 되게 많이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약 깁스 프리 에너지 차이가 5.5kJ per mol 이상만 되면 반응이 자발적으로 간다는 거죠. 알겠죠? 자발적으로 거의 하이 일드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뭐 구체적으로 외우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유기화학에서는 반응을 시켜서 프로덕트를 90% 이상씩 많이 얻고 싶은 거죠. 50% 얻으면은 스타팅하고 분리하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90% 되면 10%는 스타팅, 적으니까 90%를 얻기가 쉽습니다. 99.9면은 더 낫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엔탈피 그리고 엔트로피 개념, 깁스 프리 에너지와 이퀄리브리움 개념을 다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기압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게 보통은 엔탈피인데 이미 테이블로 선배들이 다 측정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시고, 요게 에너지가 낮아지는 쪽으로 가는 게 자연이 좋아하는 반응이다. 이게 엔트로피 디그리 오브 프리덤, 분자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 한 분자가 두 분자를 댄다든지 혹은 고리로 되어 있던 게 고리가 풀리면서 자유롭게 로테이션
바이브레이션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반응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건데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델타 G하고 연관이 있고 델타 G가 음으로 가는 네거티브 밸류가 되는 이런 엑설고닉 리액션이 스폰테니어스 리액션이다. 그게 얼마나 많이 가느냐 요 차이가 5.5kJ per mol 5.5 kJ per mol 차이가 이상 날 때 90% 이상 프로덕트를 얻을 수 있겠더라.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얘기를 했죠. 이퀄리브리움 컨스턴트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도 이게 11kJ per mol 차이 나서 프로덕트가 1대 100 뭐 그렇게 99% 프로덕트 되면은 되게 불리하기도 쉽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론적으로는 차이가 나는데 실제 반응시키면 아주 느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요거의 문제죠. 요거의 문제. 요거를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합니다. 프로덕트로 가려고 하면 요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넘어야 됩니다. 분자에 따라서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아주 높은 경우가 있고 낮은 경우가 있는데 아주 높은 경우는 이 델타 G의 차이가 크더라도 반응이 아주 느리게 가죠. 여기 넘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액티베이션 에너지 때문에 속도가 달라져요. 실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프로덕트의 양이 달라진다는 거죠. 1시간 둬야 되는 것도 있고 아주 오랜 시간 둬야 겨우 가는 것들이 있죠. 이런 걸 키네릭스라고 합니다. 속도, 반응 속도, 키네릭스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